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요즘 한국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는 이 한국사 몰아듣기를 부추기는 집중 이수제에서 한국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사를 수능 시험에서 이 사회탐구 영역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줄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입시계 허준 선생님이시죠. 중대부고 교사이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자, 6월 모의 수능 끝내고 나서 가채점 결과를 두고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수시 상담의 문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수시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까지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6, 영어가 2등급, 과학이 1.6에서 평균 1.67등급의 좋은 그런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4월 평가에서는 전국연합 평가에서는 그 국어가 89에 2등급이었고요. 수학 B가 90에 2등급, 영어도 2등급이죠. 그 다음에 화학 1과 생명과학 2가 3등급, 2등급이었습니다. 6월 가채점을 한 결과 상당히 좋아진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는 약간 떨어져서 3등급이 됐지만 자연계에서 아주 중요한 수학 B에서 98%가 돼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같은 2등급이지만 100분위가 95로 올라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탐구가 결정적으로 전부 다 1등급이 됐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성적이 나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1학년 학급 부반장과 과학 탐구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과학 학술 동아리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초등부 수학과 교육 지원을 했고, 지역 아동센터 과학재능 기부 활동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수상 경력은 모범 학생 봉사상도 받았고요. 2학기 교과 우수상 국어 수학 받았고, 그다음에 과학 탐구 토론대회 은상을 받았고, 수학 경시대 동상 받았죠. 그다음에 그 1학기 교과 우수상 문학 수학 화학, 그다음에 영어 학력 경진대 장려상, 또 수학 만복 얻기 대회 동상. 저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은 그런 그 대회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지망은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희망을 했고, 2지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공학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신과 수능 성적이 1등급대로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그리고 모평이 4월보다 점수가 또 많이 올라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그 학생이 보면 이제 그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6월 평가와 모의 평가가 나오면서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는 건 특징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때는 한 0.5등급씩 떨어지는 건데, 네. 이 학생은 상승을 했어요. 0.375등급 오히려. 예. 그래서 너무나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재수생 함께 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험이었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분석을 보면은
국영수과에서 원점수 378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 상위 한 2.5%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유능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점수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4월 때는 두리뭉술형, 국영수 골고루 2등급씩 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6월 달에는 그 수학비가 1등급이고 과학이 완벽하게 1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희망대학 배치점을 보면은 연대 그 기계공학과 원점수 한 383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5점 정도가 모자라니까 뭐 수시에서는 한번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 전기전자공학과도 마찬가지로 한 7점 정도 모자라는 정도니까 뭐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딱 거의 그 합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정도 합격할 그런 점수를 6월 달에 얻었네요. 그다음에 그 이 학생이 보면은 이거 학생부 유제 전형을 그 희망을 네. 했어요. 왜냐하면 4월달 모의고사가 지금 두리뭉술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학생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월달에 점수가 많이 오른 걸로 봐서 오히려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네. 그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학교 활동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학생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비교과를 활용하는 그런 입학사정관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수학과학 성적이 너무나 좋은 1등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좀 적합한 유형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 논술 전형에서 특히 우선 선발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래서 논술 전형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고려를 좀 해보라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그럼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하고 네. 준비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하면 될까요? 네, 먼저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리한 질문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기말고사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요. 잘 안 되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번 2학년보다는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상당히 예. 성적이 상승 그런 세를 네, 타고 있기 네. 때문에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그 내신 성적이 약간은 상위권에서는 밀린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것. 지금도 많이 향상이 돼 있지만 이제 유지 또는 조금 더 향상을 시켜서 최고를 노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그 비교과 성적도 괜찮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본 적이 있나요? 네, 써본 적 있는데. 네, 그 자신의 연세대학교랑- 강점이 가장 어떤 것이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저요? 강점.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그 과학이랑 수학 쪽에 활동한 게 좀 있다. 네,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의 그 강점을 좀 충분하게 발휘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논술 전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뭐 수능을 잘 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봐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면서 대학별 논술 준비. 그 원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니까 연세대학교 논술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봐라 하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의 입시 상담서를 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생물 쪽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진학을 전자공학부나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점이 좀은 뭐 걸림돌 내지는 네. 약점은 안 될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걱정이 될 겁니다. 그죠? 걱정이 될 텐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약간 모자라요. 아하. 그런 상태인데, 물론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 교과 3배수로 가 아니라 서류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은 등급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기전자공학과 합격한 학생들이 한 1.13 등급 정도 그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기계공학과는 1.12에서 1.33 등급 학생이 합격한 걸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별로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닐 거예요. 학생부 위주로 가야 될 대학은
건대나 동대, 홍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입학사정관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생물 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그냥 그걸 살리긴 살리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기계공학과 아니면 전기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바뀌었죠. 통합 과학 논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 2를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더 저갈 게 없고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차피 2과목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 그렇게 네.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 쪽이 좀 네. 낫겠고 논술 전형에서도 그 생명과학 쪽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은 지금 했던 연세대학 이외에 또 어떤 네. 학교들이 적합할까요? 네, 그 연대 이외에도 뭐 주요 대학을 제가 추천을 드릴 텐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서류가 1단계에서 우선 50%인데 우선은 이제 50%를 뽑는데 서류 100이에요. 그렇게 하고 일반 50%는 학생부 40에 서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뭐 등급 합 6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를 보시면 전기전자가 학생부 교육과 1.13에서 1.94 등급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죠. 레인지 안에. 그 다음에 수능도 1점에서 2.75 등급이니까 충분하게 들어있다. 뭐 기계공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인원도 늘었어요. 748명에서 총 805명으로 늘었다라는 거. 또 현재의 성적, 내신 성적과 4월 2.125 등급이라 했죠. 이제 6월은 1.75 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또 서류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성대는 또 충실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상에 잘 정리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또 하나의 대학입니다. 중앙대학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인데요. 대상자 선발 5배수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니까 뭐 5배수 안에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50%죠. 서류 100으로만 뽑습니다. 서류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작년에는 그 수시통합 학생부 전형이었는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내신 1.49 등급에 수능 41511 해서 2.75 등급이죠. 그런 학생이 합격을 했고 또 내신 2.23 등급에 수능 평균 1.75 등급이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전형인데 비교과도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신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또 충실한 학교 생활을 자기소개서상에 잘 정리를 한다면 여기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연대 외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연세대에서 기계공학과 말고도 화학 생명공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지. 네. 오히려 그쪽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선택 과목으로 해서 논술을 봐도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나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선생님? 우선 선발 대상자가 이제 이게 수학하고 과탐 1등급 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 1등급이 아니죠. 과학은 합의 3등급입니다. 합의 두 과목 등급의 합의. 완 1등급, 2등급 정도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가 되면 그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만 6월 네. 정도만 봐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4월과 6월의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학생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결과 6월에 얻었는데 이 상승세 계속해서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자연과정인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 기말고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신성을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우선 선발 대상자를 되기 위해서 수능 성적을 조금 더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가지고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우선 선발 컷인 수학B 1등급 그리고 과학탐구는 등급합을 3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그리고 입학사정원 전형은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방송 PD나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고3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도 따님과 마찬가지로 입시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 많으시죠?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이실까요? 고민은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 아이가 이제 그 성적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항상 걱정이고 궁금한 게 많죠.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하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아이의 학과보다는 인지도 있는 대학 위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네.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좀 추천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했지만 이 학과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3 이제 인문계 학생인데요. 1, 2학년 이제 교과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국어가 2.1등급, 수학 3.6, 영어 1.5, 영어가 이제 상당히 우수하죠. 사 2.2등급에서 4개 교과 평균 등급 2.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제 연합학력평가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형에서 100분위 80에 3등급, 수학 A형 100분위 80에 3등급, 영어 B형 100분위 93에 2등급 받았고요. 탐구 영역 평균 100분위 89, 2등급 받았고, 그래서 국수영사 4개 교과, 4개 영역 평균 등급으로는 2.5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이제 가채점 결과인데요. 국어 B형은 2등급을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 A형 3등급, 영어 B형은 1등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세계사 2등급, 동아시아사 1등급 해서 평균 1.9등급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모의 고사보다는 좀 더 상승된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1학기 때 환경부 부원 활동과 영어 창작 소설반 활동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감상부 동아리 활동, 학교 배정됐었고,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으로는요, 2011년에 6월 학력평가 우수상 언어 외국어에서 받았고요. 11월에도 학력평가 우수상 외국어 쪽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2학기 때는 교과 성적 우수상을 국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대학으로는요, 1지망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세종대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 일반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숙명여대 교육학부를 논술 우수자로 지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들을 좀 상세하게 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학생이 이제 학생부 성적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고 보면 되고요. 전교과 교과 기준으로는 2.5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주요교과 등급이 2.4등급에서 2학년 때 2.2등급으로 소폭 상승한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교과별로도 이제 영어 성적이 또 압도적으로 또 우수하다는 것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은 이제 저희가 4월달, 6월달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4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는 이제 4개 영역 기준에서 상위 누적 12% 정도 위치해서 이 성적대로 그대로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등을 이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선으로 보이고 있고요. 6월 모의 수능 성적은 그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져서 저희가 탐구까지 포함하면 좀 더 성적이 좋았는데요. 일단 인문계 주로 국어, 수학, 영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니까 상위 누적은 7%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어서 이 정도대로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동국대, 홍익대 등이 이제 지원 가능한 합격선으로 보였습니다.
학생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두 개 영역 2등급 정도는 가능해서요. 학생이 원하는 대학, 좀 인기도 있는 대학을 지망한다고 하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적성 전형도 일부 희망하고 있었는데 사실 적성 전형의 핵심적인 것은 언어와 수리, 특히 수리였습니다. 근데 학생이 상대적으로 수리 쪽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일단 수리 부분이 일단 좀 성적 좀 올리는 것이 적성 전형에서 좀 더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이 올랐는데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누적 백분 이상으로 5%나 올랐습니다. 네.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예, 먼저 이제 어머니께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혹시 따님이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논술 준비는 이제 봄부터 하고는 있었거든요. 예. 따로. 예. 예. 선생님, 예. 그래서 학생이 아마 이제 주로 원하는 것이 가능하면 이제 좀 지명도 있는 대학을 원한다고 하면은 네. 현재 이제 교과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2.5등급 정도 또 2.2등급대로 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좀 일부에 불과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적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논술 전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적어도 2개 영역 정도는 2등급을 받아야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 가능합니다.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3개 영역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영어가 이제 좀 장기 과목이어서 2등급 이내가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탐구 영역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영어하고 탐구는 2등급 2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원한다고 하면 국어 또는 이제 수학에서도 2등급 정도가 된다고 하면 수능 최저 기준은 웬만하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학생부 성적은 이제 주로 영어 교과 성적으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아까 세종대 원하는 전형 가운데 세종대 일반 전형은 이제 영어 교과하고 사회 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을 대비할 때는 여러 대학들이 또 각자의 대학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학에 맞춰주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원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그동안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요. 또 최근에 몇 년간에는 이제 약간씩 출제 경향이 또 바뀌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하고 또 올해 바뀌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충분하게 숙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성 전형을 보기 때문에 적성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세종대 적성고사가 영어하고 수학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학생의 수능 모의고사 볼 때는 수리 영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어떻게 전형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일지망의 대학이 중앙대학교입니다. 이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대 논술 전형의 특징 어떤 게 있을지 박문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 정말 만만치 않은 네. 문제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곳이 PD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집 단위는 신문방송학부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문방송학부가 18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논술 우수 전형이 전형 방법으로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 60%는 논술 70과 그리고 학생부 30인데 학생부 30은 교과 20과 비교과 10으로 나눠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4 또는 100분위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3개 영역의 100분위 합이 289 이상을 충족할 때만 자격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 40%의 학생은요. 논술 60과 학생부 40, 교과는 25, 비교과는 15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보다는 논술 비중이 좀 작고 학생부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 선발이 된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합을 6 또는 100분위 합이 267 이상을 충족해야지만이 자격이 된다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6월 정도로만 봐준다면, 가채점 결과대로 봐준다면 우선 선발이 좀 가능한 그런 학생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실제로 중앙대와 세종대, 숙명여대를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유리하고 불리할지 오종호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중앙대 논술 우수 전형을 살펴보는데요. 네. 앞에서도 이제 그 수능 최저기 나왔듯이 수능 최저 기준의 우선 선발 조건이 등급합이 4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영역 등급합 4니까 112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학생이 좀 못 미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선발 경우에서도 이제 세경력 등급합이 6인회가 요구되는데 학생이 약간 이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중앙대 목표했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는 약간 이제 소신 상향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꼭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영어하고 탐구 쪽은 이제 2개의 2등급이 가능한데 2등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국어 또는 이제 수학에서 2등급 이내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세종대학교인데요. 세종대학교는 앞에서도 좀 언급했지만 이제 적성 전형이고 학생의 이제 그 기본적인 학생부라든지 수능 최저 기준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본 조건. 그러니까 거의 뭐 3박자 중에서 2개가 이미 통과됐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이제 적성을 치룰 때 영어하고 수학을 치르는데 수학 적성이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득점 달성 여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가 더욱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경우도 이제 역시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에서는 학생 현재 성적 정도에서는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논술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논술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중앙대학교 같은 수능 최저 기준이 관건이 된다. 근데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이제 수학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도 우리 학생한테 맞는 대학 전형이 있다면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정도에서 좀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저희가 꼽아 보니까요. 건국대하고 성신여대를 한번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건국대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건국대 논술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임의로 영어영문학과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형 방법으로는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요. 논술 80과 학생부 시험 다 동일한데 수능 취저 기준이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취저 기준을 보시면 우선 선발은 4개 영역이죠. 국어비, 수학의 영비, 탐구. 그 4개 영역 중 상해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회. 그러니까 5인회라는 것은 이제 1, 2, 2가 해당되겠죠. 1, 2 정도가 되거나 또는 이제 3개 영역 100분의 합이 275 이상이 되고요. 일반 선발은 이제 2개 영역 등급합 5인회인데 현재 학생 조건에서는 뭐 일반 선발 수능 취준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우선 선발도 조금 더 내려가면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천유는 이제 일반 선발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에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학생의 논술 대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신여대 논술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교육학과를 일단 사범대로 한다고 해서 설정해봤습니다. 우선 선발 50%는 논술 70하고 학생부 30, 일반 선발 50%는 논술 50과 학생부 50으로 전형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우선은 2개 영역 등급합 4인회, 일반은 2개 영역 등급합 5인회가 되어서 학생은 다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실제 있고요. 학생부 성적도 역시 합격권에 있습니다. 작년도 참고로 보시면 2012학년도 수시학교자 평균 등급이 2.7등급이니까 학생은 이보다 훨씬 앞서 2.2등급 정도 해당되니까 통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 고득점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건국대와 성신여대 논술 전형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사범대로 진학해서 교사를 꿈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일반 대학의 교육과도 좋지만 어떤 사범대학교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좀 있을까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교사의 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차적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좀 간판 위주의 대학을 네. 생각한 것 같아서 그쪽을 중심 말씀드렸고요. 현재 사범대가 사실은 예전보다 인기가 덜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의 경우보다는 좀 덜 힘들게 됐습니다. 옛날로 보면 사범대 자체가 이제 웬만한 정도의 그 대학 수준이어도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원 임용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사범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에서 학생의 성적대로 한다면 상명대라든지 단국대가 아마 지망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범대로 따지면 이제 경기권에도 대학도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지금 열거했던 상명대, 단국대 정도가 한번 또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따님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PD나 교사가 꾸미는 우리 학생 합격 전략입니다. 지금 논술 중심 전형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실 때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영어나 사회교과의 반영 비중이 높은 곳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요, 수리 출제 경향을 조금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2개 영역을 2등급 이내로 최저학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세종대 일반 적성 중심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외에도요, 건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영어영문학과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교육학과를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은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은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 2학년 이공계 남학생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군요. 어떻게 네.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6월 모의고사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벌써 궁금해요? 제 꿈이 펀드 매니저인데, 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학과를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일을 미리 해놔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펀드 매니저의 꿈을 가지고 있군요. 좋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1학년 성적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5, 과학 3등급에서 2.37등급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4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국어 A가 98에 1등급, 수학 B가 95에 2등급, 영어 B가 98에 1등급이죠. 그 다음에 물리일 78에 3등급, 화학 1이 84에 3등급인데, 6월 그 평가원 모의평가를 본 건데, 국어가 이제 90점인데 이게 2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저희가 본 바에. 그러니까 국어가 약간 하락을 했고, 수학은 88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영어는 93점인데 이게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구조가 바뀌었어요. 121이 212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안 됐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네,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보시면 그 농촌 체험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 어린이를 위한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보죠. 수상 경력 보면 수학이 상당히 강한 학생이죠. 교내 수학 경시대 우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내 과학 경시대 또 우수상, 지구과학 부분. 그 다음에 13년에는 근면상하고 학력 우수상 수학, 또 학업 우수 성취상 수학.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망대학은 전형은 아직 미정이고요. 고2 학생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펀드 매니저의 꿈을 가지고 있고 수학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수학 선생님이신 이금수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오늘 기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전부 다 정현주 아나운서만 빼고 전부 다 수학 선생님입니다. 예. 기를 좀 많이 받아서 수학에 힘을 좀 기를 보냅니다. 받으세요. 네네. 자, 그 내신 성적이 아주 탁월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신경을 좀 써서 3학년 때까지는 좋은 성적을 좀 유지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모의고사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문과형 점수 경향이에요.
그 자연계 학생은 수학하고 과학이 상당히 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걸 본 거 보니까 수학은 1등급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과학 쪽에 좀 힘을 좀 써서 과학도 1등급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4월 달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뭐 고려대학교 서강대 뭐 컴퓨터 기계 관련 학과를 갈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대 춘천교대 대구교대에서 교대 쪽도 좀 지원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수학, 과학, 경시대에서 수상 경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3학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과학, 경시대회 또 토론대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점수가 지금 이제 자연과정이죠. 문과적인 경향을 좀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2학년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선생님, 어떤 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걸 좀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텐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받을 수 있죠? 네. 네. 상당히 친해졌어요, 금방. 네.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수학, 과학 성적은 어땠어요? 수학은 100점에서 딱 1등급이 나왔고요. 네. 과학은 그 2등급, 네, 한 5% 정도. 그럼 거의 1등급에 근접을 했네, 그죠? 네. 네.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혹시 그,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나요? 네, 지금 동아리는 수학 관련 동아리는 아니에요.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회 중에 창의력 챔피언 동아리. 창의력과 관련돼 있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죠? 예.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맞아야 됩니다.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학과 관련된 것을 건질기가 별로 없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 맞춘 활동하고 활동 결과, 방향만 맞추면 안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를 획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리더십 관련 활동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활동을 좀 통해서 뭐 학급에서 뭐 학급 회장, 부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좀 뭐 지금 좀 늦긴 했지만 뭐 새로 뭐 결성을 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리더십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공 관련 봉사 활동, 뭐 대개 보면 수학이니까는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수학과학의 강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 경시대회, 뭐 토론대회 이런 데 나가서 꼭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독서 활동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수학은 아니더라도 그죠? 수학과 관련돼 있는 또 과학과 관련돼 있는 독서를 그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 있는 그런 책을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 전문가 정도의 책을 좀 읽는 것도 하나의 다른 학생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독서 활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학과학 수능 점수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내신 성적도 국영수과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까 1등급 대주 진입을 해서 내신 때문에 막 그냥 어떤 전형 방법의 제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좀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동아리 활동 내지는 이런 독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네. 우선 높아시면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좀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스펙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좀 검증하고 발현하고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커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입시에도 도움을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뭐 필수적이다 이런 개념은 네. 조금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아리 활동은 말 그대로 교과 동아리입니다. 지금 수학 교과 동아리니까 그 특성을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수학적인 본인의 능력을 좀 심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결과로 나타나고 좀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입니다. 학년과 그 다음에 학급의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뭐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활동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좀 균형 있는 독서입니다. 인문, 사회, 그리고 뭐 자연, 그다음에 예체능 이렇게 균형적인 독서를 했다라면 2학년부터는 이제는 집중과 조금 이제 몰입하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학과를 희망하는 만큼 수학과와 관련된 아까 이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 전문가 정도의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론이나 학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수학 쪽의 독서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꿈인 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무엇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미래학자들의 책들을 읽어가지고 앞으로 좀 예견을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꼭 읽고 난 다음에는 기록도 하고 좀 결과를 좀 잘 수렴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선택을 했는지 읽고 나서 나는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좀 메모라도 해두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흔히 어떤 비교과 활동을 자신의 흔히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나 재능을 검증하고 또 발현시키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좀 잘 자리매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금 선생님께서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 어떤 식으로 좀 도전을 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이 학생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 예, 너무나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꼭 입학을 할 것 같은 그런 그 예감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뭐 수능도 잘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추천을 하면서 전형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833명입니다. 논술 전형이. 우선 선발 70%는 논술이 주요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이고요. 일반 선발은 50대 50입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우선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 B가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되고 과학 2과목 등급 합이 3 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등급까지는 그 허락을 하겠다. 1, 1등급 맞으면 더 좋고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탐구는 서로 다른 2과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구분 아니에요. 1, 2를 준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논술이기 때문에 과학 2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 2를 하나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일반 전형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충분히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냥 되고 이제 분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뒤에 네, 일반 전형 작년에 합격 범위가 수학과는요 2.38등급, 교과가 2.38등급에 수능이 2.1111이죠. 상당히 잘했죠. 이 학생은 우선 선발 합격이 된 겁니다. 내신은 좀 떨어지지만 수학이 완벽한 1등급이었고 과학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서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됐고요. 밑에 불합격을 보세요. 내신이 1.84등급이에요. 위 학생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수능을 보면 1.2211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못 맞췄냐면 그러니까 수리 영역이죠. 작년에는 수리 영역이 1등급이 안 돼가지고 일반 선발로 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도한 경쟁률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수학비는 무조건 1등급, 과학은 2과목 등급합이 3 이내를 맞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논술 준비까지 좀 철저하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세대 논술은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 네, 경향을 좀 보도록 하죠.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통합과학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선택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한 문제하고 과학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 고려대학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학교는 지정돼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물화생지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또 접근 방법으로는 그 수리 개념의 그 논리력 그렇게 하고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150분 정도고, 그전에는 연세대학교가 논술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뭐, 지탄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교과서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만 잘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어떤 점이 더 궁금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까 준 전문가 수준의
그 수학책을 읽으라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선생님 어떻습니까? 준 전문가 수준의 책, 독서 활동을 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즘에 책을 많이 못 봐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읽어봐서 그런 거니까, 예. 그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하게 좀 상의를, 수학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니면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여기 VCR로 나갔던 네. 추천서도 있잖아요. 프린키피아라는 뭐 이런 책들, 뭐 그런 네. 책들도 수학 관련해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 학생이 펀드 매니저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으냐 그런 거 질문했던 예. 것 같은데 그 직접적인 학과는 경영학과나 회계학과가 관련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하는 거니까 미국의 월가에 가면은요 대부분이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예. 대학과는 결국 수학과를 가고 대학원 지나갈 때 경영이나 회계 쪽으로 한다라면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에 선생님이 찬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펀드 매니저 꿈이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자연과정인 만큼 수학과학 점수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연세대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 기준인 수학비 1등급 그리고 과학탐구 2과목 등급 합을 3 이내로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3명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진로진학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꿈을 위한 설계, 진로진학 상담 함께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